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정의와 목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개념을 알기 전에 우선 기업과 관련된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company, firm, corporation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enterprise라고 해서 영리를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비즈니스가 있죠. 비즈니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업인데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용어는 서로 통용이 돼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점은 있어요. 제가 사전적인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컴퍼니를 사용하지만 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는 조직체에 이제 코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을 뜻하는 이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와 관련된 어떤 조직체, 즉 본사가 있으면 본사 밑에 지사, 지사 밑에 뭐 지점, 그리고 지점 밑에 이제 공장 이런 식으로 좀 규모가 있는 조직체를 이제 기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또는 좀 비즈니스는 굉장히 좀 넓은 의미에서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점은 있더라 라는 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과 경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경영입니다. 기업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실체지만 경영은 활동이에요. 그래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효율을 추구합니다. 즉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경영은 효율을 추구한다. 그래서 기업과 경영에 대한 그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과 관련된 용어들 앞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한 번 더 한번 살펴볼게요. 비즈니스, 뭐 엔터프라이즈, 코퍼레이션, 펌, 컴퍼니, 뭐 컨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업, 상사, 뭐 가게, 영업소, 상점,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고 있죠. 기업에 대한 어떤 개념적 정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 기업에 대한 정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은 협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은 이 분업이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이 분업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 협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은 본질적으로 생산 기능을 담당을 해요. 생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이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생산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토지, 자본, 노동인데 이러한 자원을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생산 기능이라는 건데 이걸 이제 기업이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은 실체로서 독립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체라고 하는 거는 기업 그 자체를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기업에는 그 경영자가 있고 그리고 종업원과 주주가 있죠. 근데 이들이 어떤 기업의 실체가 아니라 그 이들과는 별개로 계속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즉 영속적인 존속체를 이제 기업의 실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 게 고잉 컨선이라는 건데, 이게 회계 용어거든요. 계속 기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법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인. 이 법인이라는 말은 어떤 기업 그 자체를 권리와 의무를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라는 게 바로 이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실체로서의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 라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기업은 협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생산 기능을 담당하며 실체로서 독립적인 존재가 바로 기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목적입니다. 앞에서 정의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은 목적이라는 말이 있고 목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 달성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성과 내지 결과를 말해요. 목적은. 그리고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측정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측정 가능하고 보다 구체적인 질적, 양적, 목적으로서 구체적인 활동의 관리 기준, 이 활동의 관리 기준을 이제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이 기업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목표는 성과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목표의 상위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업 목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최종의 도달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 기업의 목적에 대한 변화 단계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단계에서 이제 3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를 보면 이윤 극대화의 경영 단계입니다. 경제적인 기업 목적의 추구가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순수한 사적 이익,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은 국가에게도 좋은 것이다. 중요한 건 요 사적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수탁 경영의 단계로서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 공적 이익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좋은 것은 우리 국가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2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이제 넘어오게 되면 생활의 질 경영 단계로 균형적인 다원 목적의 추구를 의미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단일 목적인 거고, 요게 이제 요때부터 이제 3단계부터 이제 다원 목적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뭐 계몽적인 사적 이익, 공헌자에 대한 이익, 사회에 대한 이익, 요런 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에 좋은 것은 우리 기업에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출발점이 이 기업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단일 목적론, 그리고 두 번째가 다원 목적론이에요. 자, 첫 번째 단일 목적론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이윤 극대화예요. 기업을 설립을 하고 지배하는 거는 소유 경영자죠. 소유 경영자. 이들의 이 행동 원리는 자신들이 출자한 경영에 의한 수익성 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영 목표가 바로 이 이윤 추구라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윤 극대화예요. 기업의 목적이.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봉사 목적론인데요. 헨리포드라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포디즘이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은 저가격과 고임금의 원리에 따라서 능률적 생산을 하며 고객과 종업원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과 종업원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이 포디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대중에 대한 봉사기관으로 저가격과 제품을 공급을 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중의 생활 수준을 향상을 도모한다는 주장이 바로 이 봉사 목적론이에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생산성 목적론인데, 이거는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면 제품 원가가 높아져요. 그리고 임금 인상이나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본 축적도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면 국민 경제에 지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주요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 바로 기업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생산성 목적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원 목적론은 기업 시스템이 이게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생긴 이론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엔소프의 영리경제설과 피터 드러커의 이 제도 유지설이 있어요. 이거 두 개는 경영 목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기업의 목적에는 단일 목적과 다원 목적이 있는데, 이 단일 목적론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걸 하는 걸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기업의 목표와 유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는 기업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조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생명체를 갖고 있죠. 근데 이 기업도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기업 또한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업 그 자체를 조직체로 본다. 그래서 이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기업은 조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은 바로 조직이다. 기업 그 자체를 조직체로 볼 때 이 기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유효성, 이걸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죠. 유효성을 높이는 것이에요. 기업의 목표는 유효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만족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이들을 연결시켜 줄 때 이제 기업의 목표인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성 판단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전통적 모델과 현대적 모델이 있는데, 이 전통적 모델에서 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이 크게 세 가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생산성, 경제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투입 대비 산출물로 이제 생산성을 지표로서 삼았던 거고,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대비 수익,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자본 대비 순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서 이제 비용을 뺀 게 이제 순이익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이제 효율성으로 봤는데, 이게 현대적 모델로 넘어오면서 크게 세 가지 축을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효율성이고, 두 번째가 유연성이고, 세 번째가 만족성이에요. 효율성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생산성, 경제성, 수익성을 말합니다. 유연성은 이 적응성과 혁신성인데요. 유연성은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라는 조직이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성 같은 경우에는 욕구 만족, 기대 만족, 역할 만족, 욕구와 기대와 역할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하나의 조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 만족성을 높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만족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목표는
유효성을 높이는 건데, 이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로서는 이 효율성과 유연성과 만족성,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에 대한 개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이 기업에 대한 개념 두 번째를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